다음 소식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지난주 한국을 다녀갔죠. 샘 올트먼은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인데, 그래서인가요? 그가 향한 곳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투톱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반 반도체, AI 반도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께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에도 당연히 반도체 들어갑니다. 리모컨에도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자동차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범용화된 어떤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존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AI 반도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반도체는 그 범용 인지 기능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일반적인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에 특화돼서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 처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열풍의 진원지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샘 올트먼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방문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뭡니까 도대체? 오픈 AI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근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AI 반도체는 그동안 엔비디아로부터 협력을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 오픈 AI가 AI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개발하려고 말 그대로 탈 엔비디아 하려고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합니다. HBM.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HBM 영역에서 세계 시장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 그대로 AI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만약에 오픈 AI가 이렇게 손을 잡고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다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지각 변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픈 AI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AI 반도체 영역도 내가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 기존 AI 반도체 영역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 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겠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이 매우 유망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대략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671억 달러에 달한다면 2027년까지 1,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AI 반도체 시장이 유망하다 보니까 그 영역으로 AI 서비스 기업이 이 하드웨어도 갖겠다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타고 있는 게 이 AI 열풍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픈 AI가 만약에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추진한다는 이 소식은 미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죠? 어떻습니까? 특정 기업에게는 또 눈물이, 특정 기업에게는 웃음이 비춰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증시를 이렇게 강하게 랠리를 이어가게 만들었었던 것도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하나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AMD의 굉장히 강한 주식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을 볼 때는 방금까지는 산업을 말씀드렸다면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항상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주도주는 전기차와 2차 전지라고 했다면 2024년의 주도주는 반도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웃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인데요. 인텔의 주가는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인텔은 여기서 지금 소외된 겁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세 개로 쪼개면 이렇습니다. 하나가 인텔, 엔비디아, AMD. 근데 재밌게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AMD나 또 이 엔비디아보다도 인텔이 낮아요. 그 이야기는 AI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인텔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등장한 새로운 어떤 표현이 있는데요. AI가 인텔을 제외한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반도체, 기존 반도체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AI 반도체 영역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에 주도주가 AI 열풍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그냥 한 해 내내 이렇게 열풍이 불지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할 변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등장할 중요한 변수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 이번 주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AI 서비스가 그만큼 범용화되고 있구나, 확장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실적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 보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MD나 퀄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대치만큼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아닐까에 따라서 역시 주식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에 발표될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FOMC 회의가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당장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주도주로 더 많은 돈이 흘러갈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도주든 뭐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또 불안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하고 이번 주 미 연준의 금리위원회 결과 이걸 좀 보자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AI 반도체를 둘러싸고 국가는 국가 간에, 기업은 기업 간에 지금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는데, 자, 우리 전략은 뭡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으로 특히 AI 반도체와 같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으로 시장을 다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다른 어떤 기업들이 추격할 수 없는 HBM과 같은 초격차 전략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전략도 필요합니다. 워낙 이 반도체를 놓고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외교적인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동시에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또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